예, 북한이 오늘 새벽 또다시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지난 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쏜 이후에 나흘 만이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6일 2발 발사한 이후에 또 4일 만이었죠. 4일 만에 또 2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이나 방사포로 추정이 되는 발사체를 쏜 건데 일단 보니까 한미 연합 연습 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어떤 불만 표시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예, 지금 한미 군사 연습에 대한 불만 표시가 이제 맞는 것 같고요. 또 내일부터 본격적인 이제 한미 군사 연습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이번 주는 그 위기 대응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을 시나리오로 이제 대응을 좀 하는 거고, 예.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방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휘소 연습을 하는 것인데, 예. 그 본격적인 이제 한미 군사 연습을 앞두고 이제 의사 표시를 또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미 군사 연습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미국에도 계속 지속적인 이제 그 구두 합의라도 좀 지켜라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사실은 또 비핵화협상에 있어서 항의를 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7시에 청와대에서도 이제 관계장관 회의를 했는데 청와대에서도 일단 한미 군사 연습에 대한 불만 표시다라고 이제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 추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불만 표시에 더해서 뭔가 신형 무기 체계를 전력화하기 위한 점검 차원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역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물론입니다. 모든 게 다 다목적으로 좀 하는 것인데 지금 전략 무기 ICBM은 쏘고 있지 않죠. 예. 그러니까 그 전략 무기를 나중에 비핵화를 하고 전략 무기를 다 폐기했을 때 자신들의 이제 안전 담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북한의 가장 큰 관심거리인데, 네. 그때 남은 카드가 이제 전술 무기죠, 단거리. 그러니까 미국을 직접 타격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의 역사를 이제 지고 있을 수 있는 필승의 필살 카드 이제 하나를 지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성능 확인을 하는 것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보실 때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뭔 얘기를 할 때 본뜻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인 뜻을 굳이 얘기하자면 성능 단거리 신형 미사일에 대한 어떤 성능 확인을 위해서 한미 연합훈련 때문에 한다라는 명분으로 이게 주목적인 건지 어떻게 그 목적의 포션은 보고 계세요? 딱 시기를 이유를 맞춰서 보신다면. 좀 명분을 찾다가 이제 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전술 무기에 대한 성능 확인 쪽이 약간 더 높은 것 같아요. 약간 더 높고, 어차피 8월 달에 한미 군사 연습 하지 말란다고 또 안 하겠습니까? 또. 예. 그러니까 하는데 그 참에 이제 명분 삼아서 우리도 자체적인 하계 훈련 내 일환으로, 너네도 하니까 우리도 방어 훈련의 일환으로 한다라는 차원으로 지금 하는 것이고, 이제 내일 노동신문이나 이제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좀 봐야 되겠지만, 예. 지난번에는 단거리 미사일을 쏜 다음에 국무위원회 부위원장들, 당 부위원장들과 기념사진 촬영을 한 거 공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일도 과연 이제 그런 것이 나오는지, 지금 과연 단거리 미사일로 좀 보고 있는데, 예. 이게 좀 지금 방사포와 방사포 성능이 상당히 개량이 됐기 때문에 이 방사포와 미사일 사이에 이제 선이 좀 모호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금 또다시 이제 부위원장이나 또 김재룡 내각총리나 등등 해가지고 또 기념 촬영을 하고, 이게 또 신형 방사포이다 또라고 또 얘기를 할지 이제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또 북한의 지금 보도들을 보면 김재룡 총리는 또 오늘 아침에 발사한 함흥 일대에 이제 현지 지도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북한의 당 지도부들이 좀 모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예. 근데 지금 오늘 나온 분석도 그렇고 탄도 미사일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은 탄도 미사일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뭔가 전혀 단거리 자체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점이 참 걱정입니다. 탄도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별로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전략 무기 이게 ICBM만 아니면 되는 것 같고. 우리한테 위협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그렇죠. 예. 본토에 위협이 되느냐 아니냐 이제 중요한 그것만 좀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방사포와 미사일의 구별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죠. 예. 방사포를 계속 개량을 해가지고 미사일이 이제 자체 추진 장치하고 그리고 유도 장치, 목표값을 입력해놓고 원래 가는 게 이제 미사일의 정의인데, 예. 지금 방사포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유도 장치라고 하는 게 따로 없는데 지금 추진 장치나 이런 것들이 더 개량이 돼가지고 지금 그 선이 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들이 지금 북한이 계속 이제 능력을 좀 고도화했을 때 미국이 이제 동맹국 혹은 우리 혹은 일본 그리고 아니면 좀 오키나와 여기 있는 주한미군까지 방어하는 것까지 좀 신경을 좀 써야 하는 것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은 지금 두고 있지 않고 관심이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일단 어제 보니까 오늘 또 나온 기사에 보면은 북한의 이 발사체 발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서 친서를 받았다고 밝힌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루어진 건데 일단 그 친서에서도 보면은 트럼프의 얘기가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워게임에 행복하지 않았다. 나도 그렇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좀 하셨어요? 뭐 그 일단 두 정상이 예. 작년 6월 12일 날 만나서 구두 합의로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실제로 UFG가 그래서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졌잖아요.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휘소 연습이라도 하고 불만을 제기한 것이고 네. 트럼프 대통령도 거의 즉각적으로 지금 반대 입장을 보인 건 아니죠. 예. 근데 이게 그냥 너네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안 한다, 이제 그게 아니라 나도 불만이 있고 안 하고 싶은데 나는 돈 때문에 안 한다라고 예. 이제 자기의 이유를 또 밝힌 거예요. 이게 국내용이죠, 순전히 이제. 예. 이제 재선 가도를 앞두고 내가 공약한 걸 다 지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방위 비용, 우리 돈을 써가면서 동맹국들 지켜주는 일은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돈, 하여튼 돈 나가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 일관된 입장이잖아요. 예. 그걸 이제 국내용으로 계속 발신을 좀 하는 것이죠. 이 방위비 관련해서요. 우리 정부는 부인을 하긴 했지만 볼턴 보좌관이 얼마 전에 방한해서 뭔가 청구서를 내밀었다 이 이야기 나오거든요. 예. 좀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방위 분담금도 액수를 이제 터무니없이 이제 많이 올린 걸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예. 있죠. 이게 뭐 전형적인 이제 비즈니스 협상 최대한 수법이신 거죠. 끌어올려서 조금씩 낮춰주겠다 뭐 이런. 그렇죠. 의도인가요? 원하는 값이 100이면은 한 200 불러놓고 이제 깎는 거죠. 협상을 하면서. 그래서 100에 맞추면 가장 좋고 더 깎아줘서 뭐 90, 80 정도 맞춘다 하더라도 내가 너한테 많이 양보를 했다. 상당한 호의를 보여주고 있다. 이걸 이제 한미 국가 간에 이제 대입을 해보면은 와, 동맹은 우호 관계는 아주 굳건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내 친구, 김정은 위원장도 내 친구. 모두가 다 잘 지내고 있다라고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전 포석입니다. 한반도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데 대해서 우리 정부도 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중단을 촉구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그 친서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제적으로도 그걸 지탄하는 걸 좀 막기 위한 미국 좀 위협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뭐 의도가 컸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 보낸 의도는? 그 보내면 어쨌든 미국과는 협상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예. 북미 협상이라고 하는 걸 종결을 지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국가 전략상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이제 대화의 판을 깨지 않기 위해서 미사일은 쏘되 이게 미국을 향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시그널은 계속 좀 보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뭐 이제 틀에 박힌 분석들로 이제 우리가 늘 이게 뭐 레코드 틀듯이 되풀이하는 게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제 그 미국이 협상판에서 셈법을 바꾸고 나오기 위한 압박 전술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분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해석들의 판이 다 흔들렸어요. 지금 예. 트럼프 대통령이 단거리 미사일은 괜찮다라고 이제 아예 공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미국도 신경 쓰지 않고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이면 괜찮다. 라고 이제 이미 백지수표를 받아버린 게 돼서 그 말 때문에 더 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백지수표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뭐 2009년도에 중국 공산당 네. 외사용도 소조에서 네. 북한의 핵실험, 북한의 핵개발보다 이제 한반도의 그 안정이 중요하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이후에 북한이 끊임없이 이제 핵실험을 해서 핵 능력을 고도화시켰어요.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올해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은 괜찮다라고 하는 미사일 개발에 대한 백지수표를 사실상 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단거리 미사일 능력은 앞으로도 북한이 계속 이제 고도화 시킬 것이고 이제 시간 싸움에 들어간 것이죠. 사실 남북한 이제 국방과학 당국이 이제 시간 싸움에 들어간 것인데 이제 시험 발사는 거의 이제 완성을 한 것 같습니다. 성공을 한 것 같고 이게 전력화 실전 배치까지 한 1년, 2년 보통 통상 한 2년이 걸리는데 네. 이제 그 안에 우리 국방과학 당국은 또 이제 요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남북한 이제 군사 당국이 또 이제 시간 싸움에 지금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한미 간의 아니죠. 북한과 미국 간의 실무 협상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인데 이번에 친서가 인편으로 전달이 됐다고 해서 또 좀 약간은 기대감을 갖게 되거든요. 예, 뭐 판문점 채널이 살아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또 판문점 채널, 뉴욕 채널이 이제 살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인편으로 얼마든지 전달될 수 있는 채널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수차례 이제 편지가 오고 간 걸 보면은 아마 좀 확실하게 북미 간에 좀 채널은 좀 열려 있는 것 같고. 그 열려있는 채널에서 어떤 내용들이 이제 오고 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제 한미가 같이 공조를 하고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에 있어서
균열이 없도록 하는 것.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과제인 근데 것이죠. 판문점 회동 있고 난 후에 지금 계속해서 실무 협상이 재개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북한이 일단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그때 트럼프 북한이 대통령이 안 됐다? 트윗을 날려가지고 일단 보자고 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사실 이게 나쁠 건 없는 거죠. 네. 뭐 안 만났을 때 그때 만약 안 내려왔으면은 대화 의지를 또 의심받는 것이고. 또 만나면은 또 뭐 그대로 원래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담판을 지으려고 하는 게 기본 전략이기 때문에 네. 한번 또 만나서 그때 53분이나 또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여태까지 자신의 속내를 또 얘기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즉흥성을 좀 공략해서 새로운 좀 결정을 좀 또 끌어내려고 싶어 했을 것인데 그때 이제 발표된 결과는 실무 협상을 재개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좀 다시 돌아갔을 때 예. 약간 좀 압박받는 게 좀 있었을 거예요. 실무 협상이라고 하는 거를 왜 받아왔냐라고 하는 거 아마 참모진들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지 않겠지만 속으로 좀 불만을 가진 북한 당국자들 좀 있었을 겁니다. 실무 협상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미국은 이제 비건 대표 같은 이제 재량권을 가진 대표가 있는데 네. 북한 측에서도 과연 그런 재량권을 가진 재량권이 관료가 있다고 있을 없잖아요. 관료가 예.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 때문에 그 누구도 이렇게 나서려고 하지도 않고 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아마 지금 그런 상황에서 조금 북한 측의 준비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럼 생각이 김정은 듭니다.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일 거고 그렇죠. 그 시점적인 부분에 와서 봤을 때 지금 미사일을 쏘는 이유인 한미연합 훈련이 종료된 뒤에 뭐 멀지 않게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세요 실제적으로. 빠르면 8월 말 이제 아니면 9월 초 정도까지는 이제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모멘텀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지금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회의를 14기 2차 회의를 8월 29일 날 소집한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때 아마 실무 협상이 만약 재개가 된다면은 실무 협상은 실무 협상대로 가되 그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또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또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어쨌든 실무 협상의 중간 단계를 거치지 말고 트럼프 네. 대통령이 직접 담판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실무 협상을 또 안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실무 협상은 하되 최고인민회의라고 하는 걸 또 통해서 거기서 또 뭐 시정연설 방송이든 아니면 뭐 성명 발표든 간에 또 의사를 전달하면서 사실상의 또 준 정상회동 정도로 이제 격상시켜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포석들로 여러 가지가 좀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8월 말 9월 초 어쨌든 안 만나는 것보단 만나서 어쨌든 얘기를 하는 게 좋죠.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한미 국방장관 만남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가 안 됐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상 요구를 한 것 네. 같습니다. 여기에 좀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여기 미국이 이제 요구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빌리자면은 이걸 왜 다른 나라들 왔다 갔다 하는 거 선박 호위 비용을 왜 우리가 다 해줘야 되냐. 호위 비용은 그냥 그 나라가 대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비용이네요. 그렇죠. 예. 또 비용 문제인데 나중에 뭐 만약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 안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비용 청구할 가능성도 있어요. 실제로 한 척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카운트 해가지고 비용 청구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트럼프 스타일. 입장으로 봤을 땐 그럴 수도 트럼프 충분히 스타일을 있잖아요. 봤을 때는 나중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 입장에선 차라리 그냥 우리 선박들 우리 군이 지키는 게 가장 속편하고 나을 수도 안전한 있다. 길이죠. 근데 다만 지금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한 2,000km, 2,500km 정도가 되는데 그게 지금 청해 부대 한 4,000톤급의 구축함이 나가 있는 것인데 그 구축함의 작전 반경으로서는 조금 좀 넓어 보입니다. 그게 한 하루 반 이틀은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넘다는 거죠. 그렇죠. 하루 한 반나절. 하루 안에 좀 있으면 좀 모르겠는데 이 작전 구역이 조금 더 넓어지는 문제, 이제 그 문제를 좀 기술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서 뭐 한 척을 더 파견을 하든지 네. 또 한 척 더 파견하면 또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 영해는 또 이렇게 구축함이 이렇게 2척이나 3척 나가 있으면 누가 또 지키냐라고 예.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좀 기술적 검토를 좀 하되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 그리고 또 뭐 동맹국들, 이게 우방국들의 선박도 보호해 주는데 참여하는 것은 뭐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생각했을 때 필요해 보입니다. 예. 지소미아 관련해서는 뭐 잘 해결돼야 된다는 정도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는데 일단 뭐 한일 간 갈등 중재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한일 정상 둘 다 원하면 나는 관여할 것이라는 뭐 좀 해석하기 그렇죠. 나름인 말을 했는데요. 이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유지하는 걸 원할 테고 어제 그 정도 어떤 공감대 형성 정도가 뭐 우회적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좀 유지해야 된다는 걸 좀 뭐 강조한 거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 부분을요? 네, 그 미국의 입장은 좀 명확하죠. 지소미아는 미국이 또 가장 원해서 이제 또 그렇죠. 한일 지소미아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은 지소미아가 유지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좀 시기상으로 약간 좀 외교 협상 카드로 좀 만지작 거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15일 대통령의 이제 광복절 경축사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24일이 이제 지소미아를 연장할지 말지 이제 통보하는 날이고 28일은 그 일본의 새로운 수출무역 관리령이 이제 시행되는 날이죠. 날이고 예. 이제 앞으로 1년에 좀 이벤트가 있는데 그 앞두고 일본이 28일 날 이제 더 추가적인 조치를 좀 하지 않도록 그 사이에 그 사이 지금 한 2주간 상간 사이에 실제로 뭐 이제 그 세부 제품을 더 늘린다든지 수출 규제 품목을 늘린다든지 하지 못하도록 하는 협상 카드로 지금 지소미아 카드를 좀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외교 협상 카드라고 하는 것은 쓰기 직전에 가장 효과가 크죠. 쓰고 나면 효과가 반감되는 그렇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좀 시기를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좀 더 이제 시기를 우리 당국은 좀 보겠지만 우리 당국 입장도 폐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좀 민감한 사안인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을 자극하는 상황이고 또 한미일이 지금 뭐 완전한 군사 동맹은 아니지만 네. 사실상 이제 동맹 체제로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엮여 있잖아요. 삼각 공조가 그렇죠. 있는 여기 거니까. 이게 그래도. 이제 탈동조화, 디커플링이라고 하는데 그 디커플링이 생길 때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그 틈으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것까지 생각했을 때 단순하게 이제 완전 폐기 입장을 확고하게 정해놓고 이제 간다. 그러기에는 좀 아마 정부 당국도 고심의 여지가 많을 겁니다. 교수님 개인적으로도 예. 파기를 해서는 좀 안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카드로 쓰더라도. 카드로 쓰더라도 저는 폐기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연장해야 된다. 네, 연장하되 이제 이게 그 2급 이하 정보들을 주고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논리상으로 보면 일본이 우리를 안보 위협 때문에 수출 규제를 하니까 우리도 뭐 그럼 안보 협력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게 그 2급 이하의 정보, 민감 정보들은 이제 사실 우리가 안 주려고 하면 또 안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가장 근데 민감 그게 이제 정보들. 우리한테 피해가 없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적으로 그걸 파기했을 때 우리한테 이익이 돼야 되는데 이 어떤 감정 싸움의 일환으로 그렇게 되면 안 대응 되죠. 예. 카드로 하기에는 너무나 민감한 사안이어서 그렇죠. 참 예. 그러니까 민감한 냉철하게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정부 당국이 아마 계산을 끝냈을 거예요. 이게 뭐 2016년도 만들어진 이후부터 이게 주고받은 정보 양과 질을 봤을 때 이게 우리한테 진짜 효용성이 있는 건지 그렇죠. 아닌지를 아마 판단을 아마 거의 끝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할 것이고요. 이제 효용성의 측면에서 좀 우리한테 플러스 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유지를 하는 것이죠. 외교 카드로 쓰더라도. 그리고 상징성 차원에서도 만약 파기가 되었을 때 이 한미일의 그 디커플링 탈동조화 현상이 심화될 때 그렇죠. 이 균열을 치고 들어올 이제 북중러의 이제 공세 그것까지 좀 감안을 한 냉철한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로 공세의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알겠습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